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20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한 남편, 그리고 내 인생의 절반을 공유한 가장 친한 친구. 그 둘이 내 등 뒤에서 은밀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내 삶을 조롱하고 있었다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내게 더 큰 비참함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죠. 그게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영, 올해 48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이사로 바쁜 척하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고등학생인 아들, 과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외부에서 보기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늘 공허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외박, 무심한 태도, 그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니 저축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혜진과 여행을 다니고 명품 쇼핑을 했더군요. 제 친구 혜진은 제 앞에서 쇼핑한 거나 여행 등을 자랑하곤 했는데 그게 전부 제 남편과의 일이었어요. 뻔뻔스럽게 그걸 저한테 자랑한 거고 전 그것도 모르고 부러워했다는 거죠.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순간 제 세계가 산산조각 났죠.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호텔에서 기다릴게. 아내는 모르는 거 맞지? 빨리 와, 혜진이가 준비했어. 혜진. 그 이름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제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 함께 웃고 울며 지낸 20년.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제 남편과 그녀가 내 뒤에서 그렇게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배신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출장 일정을 확인하고 일부러 집을 비운 날, 몰래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그 광경은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제 침대 위, 제 가족 사진이 걸린 그 방에서 남편과 혜진이 얽혀 있는 모습, 그들은 옷가지를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제 집에서 제 삶을 비웃고 있었어요. 선영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바보처럼 믿을 테니까. 그들의 속삭임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했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통화 기록을 백업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겐 더 깊은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이 왔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랑 셋이서 친했던 친구가 저를 불러내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얘기를 꺼냈어요. 선영아, 내가 모르는 게 있다. 네 아들 사실 혜진이랑 네 남편 아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결혼 후 몇 년 동안 저는 불임이었죠. 결혼 초 아이를 가지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입양하자며 제게 아이를 데려왔고 저는 그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을 키우며 행복을 느꼈고 그 후 기적처럼 임신의 지은이를 낳았죠. 그런데 아들은 남편과 혜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고 그 아이를 제게 떠맡긴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애지중지 키웠던 거죠. 다음 날 남편을 추궁하니 그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네도 못 낳았잖아. 내가 데려온 애라도 키웠으니 다행이지. 덕분에 지은이도 생겼고 그 말에 더울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들로 키운 아이가 불륜의 씨앗이었다니. 그리고 더 충격은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몰래 생일 때도 셋이서 만나서 놀고 그랬더군요. 전 또 한 번 배신에 죽을 듯이 힘들었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이젠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변호사 상담과 이혼 소송 준비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불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산 분할 전략을 세웠어요. 변호사는 귀책 사유가 명백하니 유리할 겁니다라고 조언했죠. 두 번째는 불륜 증거 수집 사진, 영상, 메시지뿐 아니라 호텔 예약 기록과 카드 내역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심지어 혜진의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의 여행 사진을 캡처했어요. 그들은 제 SNS를 팔로우하며 제 삶을 염탐하고 있었더군요. 사실 아들이 증거열 있기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횡령 증거 확보.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을 알아냈습니다. 이건 남편이 예전에 술 취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제대금을 부풀려서 결제받고 그 돈들을 횡령하는데 아무도 모른다면서 마치 자랑처럼 떠들더군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온 저는 은밀히 재산을 보호해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하지만 전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왔죠.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뻔뻔하게 저를 무능한 아내라고 모욕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우린 진짜 사랑이었어요. 미안해요. 선영아라고 변명했죠. 하지만 제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륜 영상, 횡령 서류, 통화 녹음. 판사는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의 귀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렇게 저는 재산을 가져오고 딸과 새로운 집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걸 택했기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나오고 혜진은 날 보란 듯이 지금까지 내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러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 니들 셋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전 모든 재산 분할이 끝난 뒤에야 마지막 복수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남편 회사의 횡령 사실을 고발하는 거였죠. 회사 횡령 건은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회사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끝났고 행복할 것 같았던 혜진과의 관계도 남편이 해임되고 재산 모두 압수되자 그들도 바로 파탄났죠.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지인들의 비웃음 속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혜진은 명품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들었어요.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건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이혼 과정에서 자신은 친엄마랑 살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절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들에게도 이혼하면 친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고 난 그래도 키운정이라 안 된다고 했지만 아들의 선택도 제가 아닌 친엄마였어요. 아들도 아마 친아빠나 친엄마랑 사는 게 더 부유하다고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도 보내놓고 전 이혼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새로 산 집은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딸과 함께 웃으며 지내는 곳이 됐어요. 가끔 아들이 전화와서 다시 엄마에게 가면 안 되냐고 하지만 전 너무 늦었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날 버린 사람들은 다 무너졌지만 내 곁에 남은 건 진짜 가족뿐이다. 이 세상엔 수많은 배신과 막장이 존재합니다.
남편의 외도, 친구의 배반, 가족의 비밀 그런 것들이 사람을 무너뜨리죠.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건 오직 치밀한 준비와 강한 의지예요.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하는 거니까요. 준비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빛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